꿀이랑 뭐 홍차를 뭐 같이 먹으면 카페인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 뭐 이렇게 정보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꿀과 카페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 아들이 되고 싶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꿀의 역사에 대한, 꿀의 이야기에 대한 것들에 이어서, 자, 오늘은요, 이 꿀의 효능을 100%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이 꿀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들, 그리고 나쁜 조합, 이런 것들 오늘 한꺼번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부모님 중에 꿀로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난 이런 레시피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꿀 효능 100%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 꿀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고 저희가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일단 그러려면 꿀이 가진 중요한 기능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이전 영상에서 보면 항균, 자, 그리고 함영, 그리고 항암, 항노화, 뭐 이런 기능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해줘야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지. 자, 일단 항염 기능을 키우는 꿀팁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흔하게 꿀물, 꿀차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꿀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항염 기능을 올리려면 몇 가지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먼저 꿀을 물에 타서 드실 때는요, 45도 이하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꿀은 내부에 여러 가지 효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효소의 특징이 뭐냐면 고온에서 파괴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당분만 남고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꿀을 데우는 최대 온도는 꼭 몇 도? 꼭 45도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몬이랑 생강을 꿀차에 같이 타세요. 자, 생강은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레몬은 항산화 기능이 있죠. 두 가지가 꿀과 결합이 된다라면 그냥 꿀차보다는 아주 훨씬 더 유익해진다라는 거. 조피디님,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향신료가 뭘까요? 우리나라 향신료 안 쓰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향신료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고기 먹을 때 뭐 먹어요? 마늘이랑 깻잎 먹죠. 자, 삼겹살 먹을 때 뭐 먹어? 부추 먹잖아. 부추도 허브입니다. 아, 부추가 허브였어요? 큰일 났네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1등은 마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 자, 냄새 때문에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생마늘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마늘을 드실 때 꿀에 찍어 드시면 항암과 면역에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왜냐, 이 마늘을 보니까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바로 항암 성분이거든요. 자, 이게 꿀이랑 만나면요, 체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 높아져서 훨씬 좋다고 합니다. 자, 하루 5알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하고요. 그 이상 먹으면 위장에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요, 보시는 분들께서 이 꿀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요, 바로 최고와 최악의 궁합입니다. 먼저 최고의 조합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3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우유, 생강, 계피 3가지입니다. 자,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우유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보통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겠죠. 우유를 많이 드실 수 있는데,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 1스푼 딱 타서 먹으면 기력 회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걸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유에는 어떤 게 있어?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로 이게 변해줘요. 자, 그게 세로토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분이 많으면 어떻게 돼? 잠을 못 자게 하는 각성 호르몬들을 줄여줄 수 있겠죠. 사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도 좀 진정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아까 요 꿀을 조합하자 그랬죠? 꿀을 조합해주면 아미노산의 흡수율을 높여줘서 뭐가 증가할까? 그러면 세로토닌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거야.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 한번 추천드려볼 생각이에요. 자, 다만 안 좋은 분들이 또 있어. 유당이 분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약간 유당 분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앓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드시거나 뭐 락토프리 제품 이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강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생강을 꿀에 타가지고 꿀물을 주셨었거든요. 자, 생강이 어디에 좋은가요? 바로 목이 좋아요. 목 아플 때 이 생강차. 자, 꿀에도 목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들 하죠. 양꼬치엔 칭따오, 감기에는 생강차. 아니니? 자, 이 꿀에는요, 목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기관지염이 있을 때 혹은 감기에 걸렸을 때 이 꿀이 이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생강은 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갈리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생강을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젊었을 때, 저도 지금 젊지만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생강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계피 막 이런 거. 근데 생강이 좀 싫었는데 나이가 좀 드나봐요. 요즘엔 생강차를 아침 저녁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 특유의 향이나 이 쌉싸름한 맛 때문에 저는 싫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안 드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특히 젊은 층은 좀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릴수록 이걸 꿀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거부감이 확 줄어들죠. 자, 근데 만약 하나 우리 자제분들 혹은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두신 학부형분들 같은 경우는 생강차를 줬는데 얘가 좀 싫어해, 애기가. 그러면 꿀을 줬는데 이것도 좀 싫어해. 그러면 우유에 타주면요, 우리가 라떼 많이 마시잖아요. 이 라떼처럼 꽤나 부드럽고 생강향도 확 잡히면서 부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쌍화차 같은 거죠. 우리 어르신분들 마시는 쌍화차처럼 이런 것들을 계란도 넣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주잖아요. 생강 자체가 체내에 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좀 몸이 냉하다, 차다, 손발이 차다 이런 분들 드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은요, 계피입니다. 계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내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자, 우리 몸에 피가 잘 돌면 뭐가 좋아? 타 좋겠지. 겨울마다 손발을 괴롭혀주는 수족냉증, 그리고 생리통 많으신 분들, 관절통 앓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넣어주면 계피와 꿀의 항염작용이 같이 강화되면서 관절염을 예방해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완화를 해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계피랑 꼭 꿀 같이 한번 섞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피는 정말 효과가 많은 아이인데 이 계피 자체가 혈당도 낮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꿀이랑 좀 같이 드시면 조금 더 안심하고 당을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이 좀 걱정되시면 꿀은 좀 많이 줄이시고 조금만 넣어주시고 계피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꿀의 당분은요, 설탕과 당분이 좀 달라요. 굉장히 재밌는 거,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 관련된 부분들도 알고 드시면 좋다. 꼭 내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당과 관련된 걸 멀리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 꿀도 드셔도 괜찮은 음식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좀 가져가 봤는데, 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안 좋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조합들 3가지입니다. 같이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두유입니다. 두유랑 꿀이랑 같이 먹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거 안 좋다고 얘기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찾아본 자료를 보면 두유는요, 물론 철분도 많고 단백질, 칼슘 이런 미네랄이 많아서 두유를 마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 꿀이 들어가면요, 콩 단백질이랑 꿀의 유기산이 결합하면서 침전물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이게 몸으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두유를 먹는 이유가 고유의 미네랄 흡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게 방해가 생기겠죠. 그리고 장이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요, 소화장애가 바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유는 웬만하면 꿀과 같이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니까 이건 저희가 찾으면서도 좀 의외의 결과였는데, 홍차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도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홍차랑 꿀을 같이 섭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기원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꿀이랑 홍차를 같이 먹으면 카페인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렇게 정보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꿀과 카페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당이랑 카페인이 만나? 그러면 각성 효과가 빵 터지게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형분들이 아이들한테 야, 홍차에다 꿀 타가지고 얘들 각성 효과를 빵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이랑 카페인이 만나면 각성 효과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어지간하면 이 둘은 좀 따로 드시는 게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은 당류잖아.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설탕보다는 꿀이 낫습니다, 꿀은 좀 알아보시고 드시는 게 좋아요라고 지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일단 당뇨가 있고 내가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설명드렸었던 계피처럼 당을 좀 줄여주는 음식과 먹으면 그나마 좀 낫지. 근데 상호 보완이 안 되는 음식이라 먹으면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안 좋겠죠. 같이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 조합, 3번째 조합인데요, 바로 뭐냐면
양파예요. 꿀에 양파를 절여서 드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계세요. 자, 근데 양파도 어때요? 항염과 항균 작용을 해줘요. 전반적으로 이게 그래서 양파를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좀 대장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양파에 보면 휘발성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유화아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운맛을 내주거든요. 근데 이게 양파를 왜 자르면 우리가 눈물 나잖아요. 뭐 중국집 같은 데서 생양파 먹으면 아우 눈물 나 막 이러잖아. 이게 바로 말씀드렸었던 유화아릴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 이 성분이 물에 잘 녹고 날아가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거나 찬물에다가 넣어두면 금방 빠지죠. 그래서 양파가 좀 뭐 오래됐다라고 하면 매운맛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진 상태에서 꿀과 만나게 되면 가스가 생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이게 안 나간 상태에서 꿀이 발리면 어떻겠어요? 꿀이 밀폐되는 그런 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날아가서 가스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팩만 일어나겠죠. 그리고 방귀도 자주 뀌게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소화 기능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꿀과 양파는 좀 피해야 되는 조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꿀의 효과를 100% 그러면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관 방법이 꽤나 중요한데, 나무로 된 숟가락, 나무로 된 수저를 사용해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금속이 꿀에 닿으면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꿀의 색과 맛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성이겠죠. 잘 생각해봐요. 벌들이 날라가지고 꽃에 있는 꿀들 따오잖아. 예를 들면 뭐 아카시아도 아카시아 꽃에서 따온 꿀이고요. 그죠? 밤꽃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꿀에도 어쩔 수 없이 꽃가루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꿀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드릴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꿀과 같이 먹으면 좋은 거, 그리고 꿀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거 또 말씀을 드렸고, 섭취하실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겨울이고 또 많이 춥죠. 독감도 어마어마하게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들 따뜻한 꿀차나 꿀라떼 같은 거 한 잔씩 드시면서 겨울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랜선아들이 되고 싶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의 이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얘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꿀과 관련된 거 3편이 있습니다. 3편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